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총 24회차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과정 학습에 앞서가지고요. 간단하게 중소기업 관련 법령 오리엔테이션 겸 학습과 관련된 사항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험 과정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경영 지도사 중소기업 관련 법령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무한정 남으면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 다 현업에 계시거나 제한된 시간에 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에 부합하는 학습 계획을 짜시고 학습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실 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저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총 10개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공고에 그게 딱 정해져 있고요. 기타 그 외적으로도 중소기업 관련된 유관 법령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 지도사로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법령들이 총 10개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0개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보시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중기법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요. 총 40문항 중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 기본법이잖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라든지 기타 이후에 쭉 살펴볼 인력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사업자는 촉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게 보시면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번 정부 들어서도 창업과 관련된 사항들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창업을 되게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진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정책적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얘는 비중이 문항수가 총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10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개 법령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40문항 중에서 10개 법령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각 법령당 4문항이 나오면 적절하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2문항이 더 이렇게 결부가 되어서 6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고 우리 교재 구성으로 봤을 때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법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있으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관련된 제도들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이렇게 좋죠. 그죠? 그리고 어떤 정책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 자체가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즉 벤처법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총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죠. 네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게 우리 교재 순으로 본다 그러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한 법률. 자, 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었잖아요. 창업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성장하고 육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해요? 뒤따라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기업 이후에 육성과 성장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정책적 목적상에 있어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총 6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0문항이잖아요. 총 40문항 중에 보시면 이
2번, 3번, 4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법, 그 다음에 중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요 세 개 카테고리가 뭐예요? 총 보시면 1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40문항 중에 18문항 같은 거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죠? 그래서 10개 법령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어디에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2, 3, 4장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심에 앞서서 뼈대가 되는 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장을 좀 집중적으로 잘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중소기업 기초법이라고 해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기술혁신 촉진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네모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이 기술혁신이잖아요. 말 그대로 R&D라든지 근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ICT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렇게 지원 관련된 지원 제도라든지 지원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이 R&D와 관련된 법률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법은 뭐예요? 중소기업 기초법은 네모낭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보시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사업전환 촉진. 촉진에 관한 법률. 얘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 전환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특히나 예를 들어 실체의 변경,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었다가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사업자로 바꾸다든지 혹은 말 그대로 사업, 그러니까 주력 사업 자체를 바꾸거나 할 때 혹은 특정 어떤 산업의 어떤 그 산업 위기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 분야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받거나 제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역시나 네모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등장하는 게 보시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뭐예요? 총 네모나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그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대기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잘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청년 채용 공제라든지 기타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이 잘 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에 입사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복리 후생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도 역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직이나 전직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지원사항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8, 9, 10, 8에서 10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혔고요.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좁혔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좁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혔잖아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령 체계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각각 어떻습니까? 2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2문항이 아니고요. 뒤에 나중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범위 자체가 작습니다. 범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666이잖아요. 얘는 222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줄어든 2문항이 결국 뭐예요? 조금 더 정책적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창진법, 그 다음에 벤처법, 그 다음에 중진법 이쪽 세 가지 카테고리로 더 이렇게 이동해서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이렇게 총 10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자, 윗단이 뭐예요? 22문항이잖아요. 1번까지 합치면,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가 정복해야 될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각각의 그런 법령, 그래서 각각의 사항들을 공부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범위를 줄일 것인가,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장르를 공부하실 때는 우리 법령이잖아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개념법이 아니고 어떤 특수 목적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예를 들어 특정 대상, 우리는 중소기업이겠죠. 그죠? 특히나 중소기업은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런 개념 정의 하에서 어떻게 학습을 풀어나갈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장르를 공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범주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범주가 뭐냐 그러면 특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범주라 하면 뭐냐 그러면 누가 어떤 제도,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혹은 누구를 위한 규정, 제도인 것인지, 그죠? 혹은 그런 규정 자체가 어떤 범주,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법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누가 누구를, 혹은 어떤 대상과 관련된 사항들, 범위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주와 관련된 사항이다. 규정이 담고 있는 범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정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나 우리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각각의 용어들이 막 새롭게 등장합니다. 용어가 나왔을 때 이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 함축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하게 말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죠? 시험 문제 내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아까 특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령의 경우에 대부분 이렇습니다. 특수 목적법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법인지, 혹은 제재를 하기 위한 법인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법령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약자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뭐예요? 지원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지원 사항들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창업을 할 때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벌칙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 벌칙은 뭐냐? 지원책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벌칙이냐? 자, 지원책이 많다라고 그는 많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책에 해당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벌칙상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벌칙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에 가끔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범주와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지원책과 관련된 사항들, 이 두 가지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 아셨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예요? 24회차 본과정 학습을 진행함에 앞서가지고요. 학습 계획을 짜셔야 될 텐데, 학습 계획을 짜실 때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공부할 때는 어떤 세부적인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부분들에 또 집중할 것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